2022년 12월 19일 22시 31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 31분이네요. 오, 파건, 기막혀요. 파건메이트 비시즌 컨텐츠 파워 15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민호입니다. 안녕하세요, 포르테입니다. 네, 파워는 아시아를 향해 뻗어나가는 인천 유나이티드 팬 커뮤니티 인천네이션과 함께하고 있으며 파건메이트의 유튜브와 팟빵에서 파워를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예, 저희가 하루에 3편은 찍네요. 어쨌든. 야, 진짜 저희도 어지간히 강행군을 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면 제가 내일 하기 싫어가지고 음. 내일 그 시험이 끝나고 자고 싶어서 네, 오늘 좀 몰아서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어쨌든간에 예, 저희가 오늘은 이제 앞에 14화까지 들으신 분들은 이제 저희가 시즌 결산을 좀 어느 정도 일단락을 하고 여러분들이 좀 많이 원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여기 전문가를 좀 모셨습니다. 예, 뉴스 전문가를 모셨고요. 로리테라는 어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어허. 예, 그런 별명을 가질 뻔하셨던 어허. 포르테님과 함께 이제 언제 나왔죠? 오피셜이 지난주에 떴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난주에 그 막 약속이 12시인가 약속의 그때 12시인가? 네, 그때 10시인가? 막 빠바박 뜨던 때. 네, 어쨌든 간에 저희가 19일날 찍으니까 한 14일, 15일 이때쯤 떴던 것 같아요. 근데 소문은 많았었죠. 누가 온다. 야, 뭐 당국 걔 때 누가 온대. 온다. 야, 걔가 온대. 네, 누가 막 갑자기 사람 이름을 막 꺼내가지고 보니까 걔가 온다고 뭐 이랬던 여러 가지 썰들이 다 종합이 돼서 총 8명의 선수가 오게 되었습니다. 네. 무려 8명이나 왔는데 사실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지난 조성환 감독이 2시즌의 신인 선발을 보면은 많지 않았거든요. 2021년에 뽑은 선수들만 해도 그때 뭐 유스에서 올라온 선수 빼면은 뭐 박창환, 유동규, 이강현 이 정도였는데 이 중에서도 또 이강현 선수나 유동규 선수는 어떻게 보면 신인이라고 말하는 게 좀 애매해요. 뭐 그런 식으로 저희가 어느 정도 감안하면서 뽑았고 딱 전력에 쓸 수 있는 선수는 뽑았어요 그때. 그리고 2022 시즌의 신인 같은 경우에도 많이 안 뽑았고요. 그 중에 뽑은 선수를 전부 뭐 민경현, 김성민 이런 선수 바로 경기에 투입이 되었고 뭐 박현빈 선수 정도가 조금 이제 미래를 보고 일찍 뽑은 케이스죠. 그렇게 확 줄어들었는데 올해 갑자기 8명이 들어왔고요. 거기에다가 그 전에 많이 뽑을 때도 사실 대건고를 많이 뽑아가지고 그래서 7, 8, 9명이 나온 건데 올해는 대건고가 1명이고 나머지 7명 딴 데서 거기에다가 고졸신인 5명이라는 것도 이례적이에요. 그렇죠. 원래 네. 대건고를 제외하면 고졸신을 안 뽑던 팀이에요 이 팀은. 그러니까 요거를 좀 다르게 좀 냉철하게 얘기를 하면요, 대건고 선수 말고는 이 팀에 올 생각이 별로 없었어요. 그것도 맞아요. 그런 경쟁력도 없었고 박창환 선수가 정말 오랜만에 나온 비대건고 고졸 신인이지만 박창환 같은 케이스도 사실 테스트까지 거쳐서 온 거고 우리가 스카우트를 했다고 말하기엔 조금 다른 상황이죠. 그렇죠. 그래 왔는데 올해 이렇게 많이 데려온 거 플러스 선수들이 경력을 보면은 유스 때 되게 잘했던 선수를 위주로 많이 왔어요. 그래서 되게 감회가 새롭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조금 이제 선수들 이름이랑 이제 프로필 정도를 확인을 하고 그 선수에 대한 평가를 저도 좀 이제 어쨌든 경기 영상들을 몇 개 봤고요. 그리고 제가 주변에 좀 그 유리그를 보는 분들이 계셔서 관련된 코멘트도 좀 수집을 해왔고 또 이제 유리그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좀 계셔서 그분들 평가까지 좀 수집을 해서 좀 총체적으로 이 선수들이 어떤 선수다 이런 거를 좀 가이드라인을 잡아드리는 그런 내용이 좀 되도록 하겠습니다. 1편과 2편을 한 번에 할 수는 없으니까 나누려고 했었는데 어떻게 나눌까 고민을 좀 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생각도 했어요. 대학생 셋과 고졸 5도 생각을 해봤는데 뭐 결론적으로는 수비수가 2명, 공격수가 2명, 미들이 4명이니까 수비랑 공격을 같이 가서 4-4를 맞추기로 했습니다. 네. 네. 우선 오늘 1편은 총 저희가 4명의 선수를 준비를 했고요. 네. 수비수 2명 그리고 공격수 2명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대학교 선수 3명과 고졸 선수 1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네. 뭐 수비수부터 먼저 확인을 해볼까요? 네. 네. 첫 번째 선수는 이제 장안대학교의 김건희 선수입니다. 예, 여사님이 오셨습니다. 저희가 진짜 엄한 이름 있는 선수가 많아요. 예, 큰일 났습니다 진짜 이제. 대건고 한동훈 직행했어야지. 까비. 대건고 한동훈. 그 선수 센터백이거든요. 예, 뭐 네. 만약 왔으면 재밌었겠는데 뭐 여튼간에
이 선수의 기본적인 프로필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9월 16일생, 대학교 2학년까지 마쳤다는 소리고요. 네. 센터백 주 포지션, 192cm에 84kg인데 상당히 스펙이 좋아요. 192라는 게 이게 쉽지 않은 숫자예요, 사실은. 저 정도 키를 가진 선수가 프로에서도 그렇게 흔하지 않거든요, 솔직히. 정태욱은 더 크고 김진혁? 그 정도 사이즈는 돼야 되나? 예. 진짜 190대만 돼도 엄청난 압박감이 있는데 그런 큰 키를 자랑한 선수고요. 이 선수의 학적, 경기도에 있는 경기도 광주중학교에서 있다가 공릉중학교로 넘어왔습니다. 공릉하니까 제이님이 떠오르네요. 아, 네. 예. 일본인. 그 다음에 이제 중경고등학교를 진학을 했습니다. 중경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열린사이버대에 입학을 했는데 이 열린사이버대학교에 있던 감독이 이제 이규준 감독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1년이 지난 후에 장안대학교 축구부가 새로 생겼습니다. 여기 초대 감독으로 옮겨가면서 열린사이버대학교의 주요 멤버였던 김건희 역시 1년 만에 편입을 해서 장안대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뭐 대학교 2개를 거치게 되었고요. 장안대학교에선 주장을 맡아서 주전으로 활약을 했던 선수입니다. 네. 그리고 올해 장안대학교가 창단팀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기록이 좋았거든요. 네. 대회에서도 토너먼트 상위 레벨까지 자주 올라갔던 팀이었고 그 안에서 중전으로 뛰면서 인정을 받은 결과 청소년 대표팀에도 소집이 됐습니다. 원래 이 선수가 청대를 그전까지는 한 번도 못 갔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 이렇게 가게 되면서 고점을 찍는 와중에 프로팀까지 입단을 하게 된 거죠. 이 선수 그러니까 학번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쉬울 것 같아요. 21학번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2학년을 마치고 넘어온 겁니다. 2학년을 마쳤는데 주장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여러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신생팀이라서 고학년 수급이 안 되는 환경도 그럴 있었고요. 수도 있었고요. 네, 뭐 그 안에서 그래도 2학년들 몇 명이 좀 주축이 될 텐데 그 중에서 제일 인정받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선수의 스타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면 우선 피지컬에 대한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키가 엄청나게 크고 이런 선수인 만큼 제공권이 좋은데 근데 제가 약간 몇 경기 두세 경기 정도 보면 느낀 게 뭐냐면은 상대가 이 선수를 의식해요. 그래서 공중볼을 별로 안 때려요. 그러다 보니까 제공권을 발휘를 하기도 전에 그냥 제공권 쓸 일이 별로 없을 때도 많은데 기본적으로 그런 스펙 때문에 공중에서의 우세함 그리고 그로 인해서 상대의 공격력을 제약한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선수가 특이한 게 그러니까 되게 생긴 게 여리여리하게 생겼거든요. 맞아요. 얼굴을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사진을 이렇게 띄워놓고서 보고 있으면서 하고 있는데 얼굴 보면 되게 여리여리하고 약간 날렵하게 생겼어요. 근데 이 선수가 생각보다 떡대가 좀 좋은 편입니다. 그냥 보기엔 192cm라고 믿기지 않는 얼굴이거든요. 얼굴만 보면은. 얼굴만 보면 그 김성민 선수 정도의 키가 딱 어울리는 얼굴이에요. 되게 날렵하고 얄쌍하게 생겼는데 앳된 얼굴인데 힘이야. 네, 진짜 그 경기 장면들을 몇 개 보시면요. 그 어쨌든 대학 축구에 되게 다양한 스타일의 감독들이 있지만 조금 많은 유형의 감독들 중에 하나가 되게 정통파의 스트라이커를 세우는 감독들이 좀 있어요. 그런 감독들이 스트라이커를 정통파로 세웠을 때 그 선수들과 몸싸움에서도 안 밀린다. 그러니까 물론 프로 레벨과 대학 레벨은 다르다는 것도 전제를 해야 되긴 합니다만 대학 레벨에서의 그러한 강력한 공격수들과의 피지컬 싸움에서도 적지 않은 경쟁을 하면서 버텨내고 오히려 우위를 점할 수 있는 피지컬이라는 점에서 뭐 프로에 와서 더 운동을 해야겠죠. 뭐 정태욱도 네. 사실은 프로에 와서 몸이 더 좋아진 케이스고 뭐 그런 선수들이 많으니까요. 사실 그 싸우는 힘을 기르는 거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고 리그에는 외국인 공격수도 있기 때문에 힘을 더 키우긴 해야 될 거예요. 그렇지만 그 적응만 잘 한다면 좋을 것 같고 수비수를 볼 때 볼 수 있는 게 일단 제공권이 있고요. 네. 그다음은 수비 스타일과 수비력 그 자체 그리고 빌드업 이런 거를 볼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수비 스타일이 이 선수가 막 처음 뛰쳐나오는 그건 아니지만은 본인이 이걸 해결해야겠다고 판단을 하면은 그건 끝까지 매듭지고 옵니다. 상대를 몰아붙이든 사이드라인 아웃을 시키든 뺐든 그런 깔끔하게 하려는 타입이고요. 뭐 대학 레벨에서 높은 수준이라고 하는 것답게 제법 뭐 수비력도 좋은 편이었습니다. 뭐 제가 이거는 뒤에 이명진 선수를 언급을 하면서 좀 후수를 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인천의 수비수들과의 스타일 비교를 했을 때 가장 유사한 게 누구냐라고 하면 오반석 선수랑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서지 않아요. 대신에 해야 될 땐 해주는 깔끔한 수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저희가 김동민이나 델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좀 달려드는 수비를 하잖아요. 그쵸. 근데 그런 것과는 달리 좀 오반석이나 강민수처럼 좀 기다렸다가 차분히 마지막에 커트를 해주는 느낌? 그런 느낌이 좀 더 강하다고 보시면 될 것 또 같습니다. 이명진이랑 또 느낌이 다르니까 그런 면에서 두 선수의 조합 아니면 경쟁이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또 빌드업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제 느낌으로는 되게 쉽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복잡한 무언가를 한다기보다도 안정적으로 빠르게 가면서 템포를 유지해주고 뭐 너무 복잡하지 않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선수가 실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 제가 오반석이라는 단어를 왜 꺼냈냐면 이 선수가 흔히 말하는 패스나 공격 작업의 시작에 있어서 무리하지 않아요. 그게 저는 그러니까 물론 대학교 축구를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감독들 중에서 수비수 라인에서 지속적으로 그냥 앞으로 때려 넣는 축구를 하는 감독들이 있어요. 흔히 말하는 되게 투박한 축구잖아요. 그런 유형보다는 되게 간단하게 전개를 하면서 왔다 갔다를 할 수 있고 받아주고 내려주고 이런 것들이 되는 좀 유형. 흔히 말하는 진짜 이 단어 싫어하는데 빌드업에 유능한 선수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 우선지명 걸려있는 선수 중에서 무리한 빌드업 한 선수 있긴 하거든요. 그건 누군가요? 신치호라고 있어요. 단국대학교. 이 선수는 패스가 저걸 한다고? 근데 그게 성공해요. 되게 날카로운 맛이 있는데 제가 듣기로 그 선수가 골절이 있어서 올해 후반기를 못 뛰었어요. 아마 그거 없었으면은 그 선수도 콜업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 여튼 김건희 선수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안정적인 쪽에 좀 더 가까운 수비수다. 뭐 이 선수가 힘도 좋고 뭐 좀 절충해줄 수 있는 3백에서도 잘 적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선수가 기대가 되는 부분이 그 어린 나이에 보이지 않는 안정감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선수들이 짬을 먹으면 안정감이 더 강화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는 선수가 김건희 선수인 것 같다. 네. 뭐 사실 2학년만 마치고 온 건데도 불구하고 이미 상당한 경험을 유리그에 쌓고 왔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사실 1, 2년 사이에 극적으로 드라마틱한 커리어를 쓰고 있는데 프로에서까지 성공을 한다면 정말 아름다운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좀 이제 저희는 어쨌든 간에 경기만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감독의 코멘트를 좀 읽어보면 이제 장안대학교 이규준 감독은 김건희 선수를 굉장히 성실하고 노력하는 선수고 발전 가능성이 높은 선수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고, 또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강한 정신력과 자신감을 가진 선수라서 이제 좀 어쨌든 이게 그 올림픽 대표팀 처음 차출됐을 때 감독님 인터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 선수도 굉장히 꾸준한 성격, 그리고 또 동시에 좀 확실히 안정감을 잘 가지고 있는 선수, 어린 나이에 못지않은. 그래서 저는 그게 있어요. 연령별 대표팀에 가는 선수를 수급해 온다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저런 레벨의 선수가 이 팀을 굉장히 좋게 평가한다? 그만큼 이 팀이 많이 레벨이 올라갔다, 이런 걸 체급이, 반증하지 않나. 달라지는 거예요. 좋은 그림인 것 같습니다. 다음 선수로 넘어가겠습니다. 동국대학교 이명진 선수고요. 2001년생, 2001년 7월 23일에 태어난 190cm, 83kg. 여기도 피지컬이 좋아요. 좋습니다. 역시 주포 센터백이고요. 이 선수가 원래는 이제 청주 쪽에서 많이 활동을 했던 것 같아요. FC CN이라는 뭐 축구 클럽, 거기서 시작을 해서 청남초등학교, 그 다음에 중학교는 유런중학교, 대구 유스팀이고요. 원주공고와 청주대성고를 거쳐서 동국대학교에 진학을 했습니다. 뭐 제가 커리어를 보니까 동국대에서 참 험난 일들이 많았어요. 이 선수가. 일단 십자인대가 터졌었고요. 1학년 때 그 부상으로 인해서 많이 못 뛰었는데 2학년 때 잔부상이 많았던 그런 커리어가 있습니다. 아마 이런 문제 때문에 군대도 공익호원 면제 중에 하나일 거로 예상이 됩니다. 뭐 동국대학교에서 부주장이었고요. 그 댄소컵이라고 있습니다. 한일 대학 선수 선수들. 교류전. 아마 끼리 그게 맞을 하는. 것 같아요. 그 대회에서는 올해 한국팀 주장으로서 참여를 했습니다. 뭐 고교 시절에는 고교 선발팀에도 이름이 있었습니다. 뭐 고교 선발팀이 그 학원 축구계에
스카우트에서 뽑는 거 있거든요. 네. 거기서 뽑혔는데 근데 뭔가 동국대학교 주장단의 댄소컵 하니까 떠오르는 선수가 하나 있습니다. 이호석이요. 와 진짜 변태 같았어 방금. 동국대학교 주장 플러스 댄소컵 MVP. 예. 헛소리는 좀 집어치우고. 예. 근데 이 선수가 또 그 아까 보니까 제가 여기 오면서 유튜브 영상을 인터뷰 하나 찍었더라고요. 네. 그 대학교 그것도 쭉 보면서 왔는데 청대도 뽑히고 하면서 이 선수도 김건희랑 마찬가지로 올 한 해에 순식간에 커리어가 바뀌는 경험을 많이 한 거고 또 인천에 온 거에 대해서는 이 선수가 부상이 크기 전까지는 입학하자마자 경기를 많이 뛰었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프로팀들이 보긴 했는데 부상으로 인해서 입질이 많이 줄었다. 그러고 있다가 본인이 청대까지 가는 상황이 됐을 때 제일 처음으로 이름이 나왔던 팀이 인천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약간 선매를 했다고 해야 되나? 타이밍이 좋게 바로 지른 거죠. 뭐 이 선수 역시 피지컬이 돋보이는 그런 센터백으로서 대학무에서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선수에 대한 플레이 스타일에 대해서 이제 슬슬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우선은 이제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주장, 팀 주장, 고교 선발팀 이런 것들의 되게 공통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그 팀의 리더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 얘기는 어쨌든 간에 수비 라인 리딩을 이 선수가 좀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선수예요. 그리고 이제 이 선수에 대한 평가를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 스타일이 좀 느껴지실 것 같은데 이 선수를 이제 그 유리그를 관장하는 그 서포터즈에서 영상을 만들거든요. 썸네일에 이 선수를 제2의 김민재라고 표현을 했어요. 정확히 김민재 선수랑 플레이 스타일이 일치합니다. 굉장히 저돌적이고요. 흔히 말하는 들이박는 수비 그런 역할들을 좀 잘 해주고 있습니다. 네. 뭐 리더라고 하셨는데 뭐 저랑 같은 학교를 다니는 뭐 성남 팬분이 있거든요. 네. 그 양반이 또 유리그를 봐서 그 양반에게 이 선수에 대해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분도 정확히 리더형 센터백이라고 표현을 했었고요. 뭐 확실히 제공권도 뛰어난데 상대가 압박을 해도 당황하지 않는 점 그걸 전 좋게 봤습니다. 보면은 전진을 할 때 과감하고요. 그래서 패스까지 안정적으로 이어가려는 상황이 많고 뭐 위로 계속 전진을 하면서도 이제 흐름도 잘 읽어내는 상대가 크로스 같은 거 올릴 때 차단을 잘해요. 이 선수도 뭐 그게 공의 흐름을 잘 쫓아가고 위치를 잘 잡는다는 건데 저희가 지금까지 피지컬 좋지만 위치 못 잡는 수비들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많이 봤죠. 예. 그런 걸 봤을 때 이런 집중력이 좋은 수비를 보여준 선수는 가치가 있어요. 조금 이제 김민재와 다른 점을 이야기를 한다면 이 선수는 김민재처럼 공을 막 몰고 가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최근에 좀 많이 봤죠. 나폴리에서 막 갑자기 본인이 중앙선 넘어까지 볼을 몰고 간다거나 국대에서도 답답하면 본인이 볼을 몰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은 없고 그래서 인천 선수에 좀 비교를 하면 저는 델브리지 선수 쪽에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인천에서 미친듯이 전진하는 건 김동민 역할인데 그렇죠. 그 정도까지 전진은 안 하고 네. 뭐 이명진 선수가 스피드도 제가 한번 쭉 봤어요. 근데 이게 진짜 엄청 빠르다 이런 건 아닌데 상대가 드리블 쳤을 때 쉽게 밀리진 않아요. 어느 정도 쫓아가면서 태클로 견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있고요. 뭐 그러면 신체 능력이 뭐 힘도 좋은데 스피드도 밀리지 않으면은 많이 우수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 댄소컵 영상을 봐보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되게 쉽게 찾을 수 있으시니까 그 영상을 좀 봐보시면 느끼실 텐데 이 선수가 경기 흐름을 되게 잘 읽는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제가 아까 리더십이 좋은 선수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흔히 말하는 수비 라인 리딩을 할 줄 아는 선수라는 거는 돌려 말하면 이 선수는 본인 이외에 주변 상황들을 지속적으로 인지하고 그거를 이해를 하고 축구를 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측면에서 축구를 똑똑하게 한다는 게 말이 잘 어울리는 선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간에 대한 이해도 굉장히 높고 또 본인과 자기 짝인 센터백 혹은 왼쪽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그런 윙백이나 풀백들과의 관계에서도 자리를 잘 메워준다는 느낌이 되게 있어서 다른 의미의 안정감. 그러니까 앞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김건희 선수는 정말 듬직한 안정감이라면 이 선수는 얘 때문에 뒷공간이 털리는 데 없겠다 이런 느낌의 안정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존재감이 확실히 강했던 선수였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도 기대가 커요. 이 선수가 뭔가 믿음직스러운 인상이 확실히 있다고 해야 되나? 네. 그게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그 관상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이 선수 되게 단단하게 생겼습니다. 아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앞에 김건희 선수 되게 얄쌍하게 생겼다 했잖아요. 둘이 피지컬이 되게 비슷하거든요. 네, 사이즈가 키, 비슷한데. kit도 별로 막 차이 안 나고 뭐 체중도 별로 차이가 안 나는데 이명진 선수는 되게 듬직하고요. 김건희 선수는 되게 좀 날렵해요. 그래서 확실히 두 선수가 같이 뛰는 모습을 보는 것도 재밌는 그림이 될 수 있겠다. 아마도 이제 프로에서 제일 큰 숙제가 될 것은 결국 부상 빈도라고 생각을 하는 게 1, 2학년 부상 얘기도 했지만 사실 3학년 때도 부상이 있었거든요. 수술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명진 선수 본인도 몸 상태에 대해서 어느 부담감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을 좀 주의한다면은 더 좋은 선수로서 평가를 받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뭐 이번에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황선홍호에 계속 소집이 되고 있는 선수 중에 한 명이고요. 또 마찬가지로 이제 이 선수의 되게 강점 중에 하나가 우승 경험이 어쨌든 있어요. 그렇죠. 저는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위닝 멘탈리티. 네, 그런 측면에서 어린 선수지만 그런 측면에 많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재능이 오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넘어갈까요? 네. 다음은 이제 공격수들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단국대학교의 박승호 선수. 자, 요 선수 얘기를 하기 전에 제가 요 선수 후일담을 하나를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단국대 쪽에 아는 분이 한 분 계세요. 갑자기 그분은 어쨌든 단국대 경기를 보러 가시니까 가서 사진을 찍는데 그 대학교 운동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운데 되게 구령대 되게 크게 있잖아요. 거기에 관중석처럼 만들어놨는데 거기에 조성환 감독이 앉아있다라는 얘기를 저한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단국대 어쨌든 간에 저희 우선지명 선수들이 있으니까 2명이나 있죠. 네, 그래서 3명이에요. 3명. 그렇죠, 3명이죠. 네. 네. 그래서 저는 제가 그때 그걸 알고 있었으니까 우리 우선지명 선수들 잘 크고 있나 보러 갔겠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때는. 근데 그러더니 갑자기 그분께서, 그러니까 저는 오피셜보다 거의 한 2달에서 1달 반 정도를 미리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훈련에 안 나왔대요. 왜냐면 이게 유리그는 경기가 올해 거의 11월 말 넘어서까지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최종전까지 있었다는 얘긴데 최후. 이 선수가 갑자기 훈련 때 안 보였다는 얘기예요. 호호. 그래서 왜 안 보였지? 알고 보니까 이제 인천과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자리를 비웠던 거였고, 그리고 이 선수가 대회 이후에 팀 훈련에 소집이 안 되고 사라졌다고 합니다. 어디에 갔을까요? 네. 어디 갔을지 딱 그렇게 듣겠어요. 되면서 이제 제가 좀 빠른 시일에 이 선수의 합류를 알게 되었는데, 예, 뭐 정보원이 제가 생각하는 그분인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예, 뭐 박승호 선수의 정말 좋은 말을 엄청나게. 네, 저희가 가스라이팅을 많이 당하고 왔습니다. 예, 뭐 사실 박승호 선수 같은 케이스가 제 생각에는 그래요. 단국대를 처음 간 거는 우선 지명을 보러 간 건 맞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보다 보면은 우리만 보겠습니까? 딴 애도 그렇죠. 보죠. 근데 딴 애 본데 야, 쟤 잘한다. 근데 쟤도 프로듀스 아니냐? 아, 프로듀스 아닌데요? 오! 하고 낚아채는 거죠. 이게 사실 요즘 대학교에 워낙 우선 지명이 많아가지고 잘하는데 찾아보면은 다른 팀 거야. 너무 그런 일이 아쉬운데. 많죠. 네. 예. 뭐 일단 박승호 선수는 초등학교 이제 경기도권에 있는 곳을 다니다가 원삼, 덕영, 용인 축구센터 라인이죠. 야, 이 라인을 쫙 했는데 사실 용인 축구센터 라인이 굉장히 축구적으로 명가죠, 예. 명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김민석도 중학교까지 용인 축구센터 라인이에요. 예. 그런 라인을 걸어온 것 자체가 이 선수가 포텐셜이 있고 주목받은 유망주였다는 거고, 그리고 제가 커리어를 보니까 고등학교 때도 커리어가 되게 좋아요. 고등학교 때도 득점 엄청 먹었고요. 단국대에서 1학년 뛰고 온 건데 사실 1학년 뛰고 프로 오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쉽지 않아요. 대학교는 보통 아무리 그래도 2학년까지 마치고 오거든요. 근데 1학년 만에 왔다는 건 진짜 이례적인 케이스고요. 뭐 인천에 1학년 마치고 온 선수 하나 있긴 있었네요, 옛날에. 박명수입니다. 근데 거기는 사실 독일 진출 문제 때문에 그렇죠. 네. 그냥 부른 거고, 실력으로서 1학년 만에 오는 거는 되게 독특한 케이스예요. 이 선수가 이제 저희한테 인천에 온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그러니까 이런 지인 피셜 말고 저희가 눈치를 챌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여기 제가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문서에도 적혀 있지만 이제 오반석 선수가 인스타그램 댓글로 우리 승호 잘 부탁해라는 단어를 코멘트를 남기면서부터 불씨가 커졌는데, 그게 베일환 코치였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단국대에서 코치를 하고 있고
야 잠깐만 베일완도 제주 출신, 오반석도 제주 출신, 조성환 감독도 제주 출신. 이거 그래서 연결이 된 오호. 겁니다. 네. 역시. 그러니까 제가 그 왜 아까 당국대에 우선지명 선수를 보러 간 게 아니라는 가능성이 있냐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 베일완 코치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오반석 선수가 그 당시에 부상이었고 실제로 그때 재활 훈련을 하면서 많은 그러니까 같이 훈련을 하는 과정 중에서 여러 선수들을 만나고 다녔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만난 사람 중에 한 명이 베일완 코치였다면 얘 잘하는데 보러 올래? 라고 했을 수 있죠. 사실 여러 가지가 다 있겠지만은 이 중에서는 저분이 콕 집어서 박승호 선수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을 그렇죠. 거라고 연결 생각해요. 다리가 굉장히 중요한 다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사실 이 정도 커리어를 지닌 선수가 인천이 이 정도 커리어를 지니고 있는 유망주 데려온 적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까지 그렇죠. 보면 네. 그런 면에서 되게 의미가 깊어요. U20도 2경기를 이미 뛴 선수고요. 뭐 그전에도 워낙 상 같은 것도 많이 받았던 선수니까 포지션도 보니까 중앙 측면 다 뛰더라고요. 네. 이 선수에 대한 여러 가지 코멘트들이 많습니다. 뭐 골을 잘 넣는다, 공간 침투가 좋다, 킥이 좋다. 근데 이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은 포텐셜이 큰데 그 포텐셜이 어디에 가 있냐면 발끝에 가 있습니다. 득점력이 굉장히 좋은 선수예요. 유리그 16경기 15득점이었던가요? 네. 그게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득점력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리그가 그래도 대학교 리그니까 그럴 수 있지 않겠냐 하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빡빡한 동네거든요, 이 동네가. 다들 단국대 경기를 보는 분들이 많았어요, 사실. 예. 인천 팬 중에. 왜냐면 다 병현이 보러 간 건데. 그렇죠. 예. 김병현 보다가 박승호가 갑자기 확 어라? 쟨 뭔데 저렇게 잘하지? 근데 쟤도 인천에 오게 되는. 이 선수가 이제 그러니까 제가 저의 정보원 분께서 그렇게 입이 닳도록 칭찬을 하신 경기 하나를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올해 유리그 결승전이었습니다. 아 저거요? 네, 결승전이 김천대와 당국대와의 경기였는데 보통 이제 그 더 순위가 높은 쪽의 홈 경기장에서 하는데 김천대에서 경기를 하면서 김천 원정에서 이제 결승전이 치러졌습니다. 물론 당국대가 그 멤버로 보나 역대 전적이나 뭐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언더독이 아니라 탑독인 거 맞았어요. 근데 선제골을 넣은 이후에 지속적으로 좀 따라잡히는 느낌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감독님이 이 박승호 선수를 투입을 하고 빠르게 헤트트릭을 하고 경기를 조져버렸다라는 예, 후일담이 있는데 예, 저거 여러분이 느낌이 오시죠? 교체 출전을 해서 헤트트릭으로 게임을 끝내는 선수예요. 그만큼 발끝의 포텐이 되게 좋은 선수입니다. 방금 안 좋은 생각이 떠올라서 순간 시겁했습니다. 뭐죠? 빨리 그 얘기하세요. 전력 약화 실장님이 옛날에 자기 어렸을 때 교체로 들어가서 혼자서 뒤집고 왔다 그런 소리 했던 기억이 나가지고 갑자기. 근데 결론적으로 그 사람도 축구는 잘했어요. 축구는 네. 잘했죠. 네, 그래서 예. 뭐랄까요? 이 선수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이건 제가 만약에 이 선수가 내년에 정말 바로 데뷔를 하잖아요. 이 선수 몸값 진짜 뛸 수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경기 영상을 보십시오. 제가 영상을 몇 개 봤는데 일단 드리블이 잘 안 뺏기고요. 돌파도 잘하는데 슈팅도 근데 느낌이 다르죠.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되게 그냥 기상천외해요. 약간 네. 뭐 약간 골 감각이 그 푼텔라르의 무언가가 있다 그런 느낌처럼 이 선수도 골을 불러오는 그 맛이 있고. 근데 약간 포지션적으로 근데 프리킥도 차려고 하던데. 킥도 잘 차요. 킥도 잘 차요. 제가 발끝의 포텐이란 이유가 이 선수가 킥력도 좋습니다. 이게 근데 사실 포지션은 본인이 조금 더 프로에서 부딪혀 봐야 알겠지만은 지금 느낌으로는 약간 처진 스트라이커 원톱보다는 그런 느낌이긴 해요. 포처 쪽에 가까운 것 같아요. 약간 키우는 맛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어떻게 보면은 코리안 에르난데스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좀 듭니다. 이 선수가 뭐 지금 프로필상 키는 176에 64kg인데요. 그 이제 유리그에서 갱신된 걸 보니까 올해 180 정도까지 컸더라고요. 인천 보도자가 180cm 72kg예요. 네, 이게 키가 큰 편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 선수가 헤딩도 잘 탑니다. 야, 진짜 그러니까 맞아요. 제공권의 헤딩이 아니라 득점으로서의 헤딩을 정말 잘합니다. 저도 헤딩골 봤어요. 네, 그거. 신기하죠. 점프 잘 뛰던데 나름. 그러니까 이게 진짜 저는
와 이게 대학을 씹어 먹는다는 말이 이 선수한테는 최근에 어울리는 단어가 아닌가. 아 지금 너무 신나서 지금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이 선수는 정말 다양한 공격이 가능합니다. 뭐 크로스 재질도 굉장히 좋은 편이고요. 킥력이 좋다 보니까 그리고 마무리 능력도 좋고 그래서 그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정말 이상한 공격수 2명 있잖아요. 저희 에르난데스와 김보섭, 박승호까지 셋이 섞어서 막 스위칭을 하잖아요. 제가 수비수면 자살을 하겠습니다. 정말 이 선수가 이 공간 정도도 잘 보고 그냥 여러분들 경기 영상 찾아보십시오. 그 당국대 경기를 보면 저 선수가 눈에 안 보이지 않아요. 계속 빨빨대면서 뛰는 게 계속 보입니다, 여러분들. 단국대의 박승호. 당국대 12번 박승호 선수입니다. 네, 뭐 박승호 선수 아 너무 네. 칭찬만 한 것 같은데? 이거 요약하자면 존나 잘한다가 진짜 존나 잘합니다. 존나 잘합니다. 네. 솔직히 16경기 15골 넣는 선수 저희 데려온 적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선수 딴 팀도 데려가기 쉽지 않습니다. 저희가 미리 끌고 온 게 엄청난 선견 지명이 될 수도 있다. 이 선수 U20 대표팀 계속 차출되기 시작했고요. 미래가 더 이 선수 기대가 되는. 03년생이거든요. 맞아요. 22세가 4년 남았습니다. 어리다 어려. 4년 남았습니다, 여러분. 난 이제 20세 안 되는데. 그렇네요. 네. 네. 박성호 선수 22학번 선수인데 1년 딱 뛰고 1년 동안 보여주고 다 보여주고 프로 왔습니다. 그게 여러분들. 또 재능이죠. 네, 이런 재능 저희가 내년에 또 어떻게 또 풀어낼 수 있을지 굉장히 기대를 해보면서 좀 저희가 지금 앞에 두 수비수에 비해서 굉장히 신났죠? 예, 저 진짜 신납니다, 여러분. 경기 보십시오. 그리고 사실 수비수보다 공격수가 할 말이 많기는 해요. 네, 수비수는 수비수 최고의 칭찬은 실수가 없다, 안정적이다인데 공격수는 할 말이 많으니까요. 네. 뭐 다음으로 이제 슬슬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네. 공격수 한 명이 더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 편에서 말할 선수 중에서 유일한 고졸 선수죠. 대구 가창 공격수인 하동선 선수인데 잠재적인 제 마킹 후보에 올라와 있고요. 지금으로서는 제가 이 선수 영상을 보다가 뽕맛을 좀 취했어요. 진짜 와. 이 선수가 진짜 독특한 선수입니다. 아이씨 잠깐만 대본이 꺼졌어. 네. 네 잠깐만. 이 얘기를 먼저 해보죠. 우선 04년생입니다. 어려요.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친구고요. 그다음에 키도 크다고는 할 수 없어요. 181인데 이 선수가 81에 75. 이미지가 키가 커 보여요. 약간 그 얼굴부터 뭔가 굉장히 세 보이는 그게 있는데 야. 저 그래서 처음 봤을 때 그러니까 이 선수 그러니까 저희가 썰이 나왔던 선수들이 뭐 박승호나 이명진이나 김건희는 썰이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저희가 다음 편에 얘기할 김세훈 같은 선수나 최우진 같은 선수는 어쨌든 여러 가지 썰에서 언급이 좀 있었잖아요. 사실 김현석까지도 얘기가 있었는데 이 하동선 선수랑 그리고 박진용 선수 정도는 예상 못한 케이스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선수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이 영상만 보고 와 하동선 수비 존나 잘하겠다 했거든요. 공격수더라고. 심지어 스트라이커가 아니야. 정확하게는 스트라이커가 주포는 맞거든요. 근데 윙 쪽의 플레이를 되게 선호를 하죠. 이 선수가 많이 움직이고요. 일단 이 선수가 밟아온 팀부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과천초에서 시작을 해서 포항유스로 넘어가 포철초등학교, 포철중학교까지 갔습니다. 포철중까지 갔죠. 근데 그러다 이제 강구중학교로 떠나서 제이사커 아카데미를 갔는데 여기가 대구에 있는 데예요. 네. 거기를 기점으로 대구 가창FC까지 들어가면서 대구에서 쭉 축구를 배우게 됐고요. 근데 이 대구 가창이라는 팀이 약체입니다. 진짜 약체입니다. 제가 하동선 영상을 봤는데 너무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앞에서 진짜 개열심히 뛰어. 뭔가 되게 잘해. 근데 스코어가 원세. 대구 가창이 두세 골씩 먹혀있어. 스코어 3대0 4대0 이러고 있어. 존나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진짜 혼자서 장비마냥 장판파에서 무쌍을 찍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어쨌든 간에 이 선수가 선발로 출전해서 풀타임 뛰는 경기들 위주로 봤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스트라이커가 주포인 건 맞는데요. 이 선수는 사이드로도 자주 빠지고요. 사이드에서 상대를 농간하는 짓들도 가끔 합니다. 근데 이 선수가 제가 봤을 때 제일 놀란 거는 드리블입니다. 드리블이 안 뺏겨요. 여러분들 경운기 드리블 기억나시죠? 아. 그러니까 해외에 그런 유형의 선수들 있잖아요. 피지컬이 되게 좋은데 발밑이 너무 좋아서
그거를 피지컬과 함께 장점으로서 막 거구가 왔다 갔다 하면서 흔드는 장면들이잖아요. 그런 걸 좀 상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원래 돌파라는 게 중앙이 측면보다 어렵거든요. 이 선수는 박스 안에서도 이걸 성공시킨 적이 있습니다. 꽤 자주 나와요. 그리고 그런 게. 그러다 보니까 상대 팀은 애초에 대구 가창의 공격은 하동선에게 줘고요. 상대의 수비 전략은 하동선을 막아야 해요. 딱 이거고요. 하동선 해조 축구였죠. 네. 네. 딱 여기에 있습니다. 측면으로 빠질 때 나온 악마의 패턴이 있는데요. 측면을 쓱 빠지면 상대 수비도 끌려 나오잖아요. 이렇게 끌려 나오는데 그 수비랑 공격 사이에 공간이 있어요. 근데 그 사이에 동료가 들어가는 걸 보고 일부러 끝낸 패스를 확 찔러버리는 게 있는데 그렇게 해서 어시스트를 찍습니다. 이 선수가 그 보도자 보면은 고등학교에서 3년간 30골 10도움이나 나온 거 있거든요. 근데 그 도움 중에서 그런 패턴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피지컬이 아까도 민우님에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엄청나게 조건이 막 세고 그런 건 아니지만 버티고 침투할 정도의 파워를 고교면서 충분히 보여줬고요. 움직임도 좋고요. 그리고 골킥을 아래에서 싹 해주잖아요. 키가 181인데 190점 공을 잘 따요. 은근히. 이 선수가 그러니까 제가 어떤 유형의 선수들이 좀 기억이 나냐면 그 홀란드 같은 선수는 진짜 그냥 전형적으로 피지컬이 타고 태어난 게 미친놈이라서 잘 따는 유형이잖아요. 근데 가끔 보면 룬이나 아니면 또 누가 있을까요? 좀 확 떠오르는 선수가 없긴 한데 루니가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선수를 보고 절구통 드리블이 생각이 났던 이유가 몸을 잘 써요. 맞아요. 그러니까 몸을 잘 써요. 몸에 비해서 정말 몸을 잘 쓰는데 그 룬이 어릴 때 에버튼 시절 경기나 아니면 그 맨유 입단해서 8번 달았을 때 경기 영상들 보시면요. 그 룬이 후반기로 가면서 점점 살 붙고 근육 붙고 이때 전에 좀 왜소했을 때가 있거든요. 그때 모습이랑 되게 유사해요. 특히 이 선수가 뭘 잘 쓰냐면요. 상대방과 경합 상황에서 그러니까 쓰면 안 되는 손이 아니라 써도 되는 합법적인 범위의 손 있잖아요. 그리고 합법적인 범위의 몸싸움에서 본인이 그 정도를 되게 잘 알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참 이게 공격을 보면은 대구 가창 경기를 보면은 10번밖에 안 보이는데 그 10번이 이 선수였고, 네, 뭐 이 선수가 공을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많이 움직이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는 있어요. 왜냐면은 본인이 지켜야 될 자리가 비어질 때가 있고 그게 하나의 아쉬운 찬스를 만들 때도 있으니까. 그런데 대구 가창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본인이 그것까지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수한테 좀 기대가 되는 점은 저기서는 혼자 했어야 되는 일들을 받쳐줄 사람들이 좀 생긴다는 거죠. 아무래도 고교 시절에는 그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마지막 마무리를 할 때 힘이 빠져서 결정에 기복이 생길 때가 있어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아무리 뛰어난 공격수여도 혼자 그렇게 다 하면은 힘이 빠지고 본인도 그런 게 있으니까 골을 잘 넣는 편이지만 그런 기복이 있었는데 프로에 와서 조금 더 경기 운영하는 방식을 배워간다면은 프로에서도 꽤 재밌게 쓸 수 있는 선수가 아닐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이 선수 좀 재밌는 거는요. 어그로를 되게 잘 끌어요. 그러니까 수비를 끌고 나오는 능력이 좀 있는 선수인 것 같아요. 맞아요. 뭐 물론 이게 가창 FC여서 그럴 수도 있겠다마는 저는 그게 그런 느낌이 드는 게 원맨 팀인 클럽들이 좀 종종 있잖아요. 특히 고등학교나 대학교 경기에서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비가 달았을 때 수비를 달고 본인의 역할을 못 해주는 선수들이 있어요. 특히 코너킥 상황이나 아니면 세트피스 상황에서 공이 날라오기 전에 먼저 움직이거나 아니면 한 타이밍 늦어서 순간적으로 뒤쪽에 좀 짜놨던 패턴 공격을 못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거든요. 근데 이 선수는 그걸 굉장히 잘 수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선수가 참 여러모로 경기를 보면 진짜 재밌습니다. 네. 뭐 한 번쯤 보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요. 화질이 진짜 개구렸지만 참고 볼만한 가치가 있는 경기였습니다. 저 이 경기 보셨죠? 그 문체부 장관님도 하나 봤고 그거 네. 말고도 그 여기 권영 리그 거도 영상 하나 있는데 근데 권영 리그는 진짜 카메라도 영상이 진짜 안 개방이고 좋거든요. 진짜 안 좋은데 근데 하동선 플레이가 재밌어가지고 계속 봤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좀 재밌게 보실 만한 경기가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이 팀이 완전 언더독인 팀이다 보니까 권역이나 전국 리그에서도 그래서 좀 그나마 좀 급이 맞는 팀의 경기를 보시려면
그 경북 글로벌 선진고와 경기가 있거든요. 보면 이 선수가 이 경기에선 좀 본인이 여포짓을 할 수 있는 장면들이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면들을 좀 주로 보시면 아, 이 선수가 왜 프로 와서도 좀 기대할 만큼 고교에서 여포로서의 역할을 했는지를 좀 잘 볼 수 있는 그런 경기가 있을 것 같고, 또 네. 권역 넘어와서 이제 좀 높은 수준 경기에서 뛰는 걸 보면요, 아 정말 수비가 다 달라붙어 있는데도 한 번은 뚫더라고요. 네, 진짜 마력이 그 돌파가 있어요. 네. 체급이 좀 큰 팀한테 그걸 성공을 시키는 걸 보면은 또 지원도 별로 받지 못하는데 네. 그런 면에서 이 선수 보통이 아니다. 장점이 있는 것 같다. 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해서 유스 선수들 이번에 들어온 8명의 선수 중에서 4명의 선수, 장안대학교 수비수 김건희, 동국대학교 수비수 이명진, 단국대학교 공격수 박승호, 그리고 대구 가창고등학교 학원 축구죠 여기는. 네. 거기가 뭐 하태호라는 사람 만들었던 것 같던데. 하태호 네. 팀 정식 명칭이 대구 가창 FC 하태호예요. 네, 맞아요. 여기에 공격수 하동선까지 4명의 선수를 좀 알아봤습니다. 참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좋은 선수가 진짜 많이 들어왔어요. 네. 뭐 유리그 3인방도 그렇고 하동선 선수는 사실 처음 들었을 때 제가 누군데 대구가창이 어딘데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지만 영상을 보고 나니까 괜히 뽑지는 않았구나 그런 확신이 딱 들었죠. 참 신기하네요. 이 포항 유스, 그다음에 용인 축구센터, 대구 유스, 그러니까 이런 좀 흔히 말하는 굵직굵직한 우리나라 축구의 뿌리들에서 시작한 선수들이 이제 인천의 대건고가 출신이 아니더라도 올 수 있다는 게 참 팀이 많이 성장을 했구나를 다시금 새롭게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인천 많이 달라지고 있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영입들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가 오늘은 수비수랑 공격수였죠. 저희는 수비수랑 공격수의 꽤 단편적인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자면 사실 제가 지금 시간 때문에 고민을 하긴 했는데 어쨌든 안 할 거긴 하거든요. 근데 이 편에 있는 미드필더들 정말 다채롭거든요. 정말 할 말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다른 선수들보다도 뭐 김세훈이야 뭐 제가 경기를 많이 봤으니까. 네. 근데 이제 최우진, 진이 2명은 유명하거든요. 네, 저 진이 2명은 유명하죠. 워낙 평판이 많고 블로그에 스카우팅 리포트 따로 있는 애들이에요. 근데 박진홍 선수가 제법 베일에 쌓여 있는데요. 제가 이 선수의 플레이를 알아내기 위해서 2학년 때 경기까지 하나 봤습니다. 왜냐면은 얘 포지션이 원래 미드필더가 아닌 것 같은 거야. 보니까 그쵸. 역시 아니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그런 것까지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래서 저는 사실 진이 2명보다도 김세훈과 박진홍 얘기를 좀 더 길게 할 것 같아요. 저희 경우에는 저는 뭐 제가 구할 수 있는 경기가 진이가 좀 많다 보니까 진이는 치면 경기 개 많아요. 그리고 그거 분석을 전문가들이 해놨어요. 그거를 먼저 이거 워낙 강팀이라서 여러분들이 한번 저희가 요거 올라가기 전에 진이 경기들을 먼저 좀 그런 거 스카우팅 리포트 보시면 저 선수들이 꽤 상단의 위치에 있습니다. 평가에.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읽어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여러분들이 가장 원하셨던 뉴스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좀 거의 한 40분에서 40분 정도 했네요. 김건희, 이명진, 박승호, 하동선 요 4명의 선수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또 저희가 영상에다가 링크를 좀 달아드릴게요. 그 저희가 각자 경기 하나씩 정도 뽑아가지고 그 경기들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저희 코멘트를 들으시면 얘네가 왜 이런 소리를 했구나를 한 번 더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물론 그거 보는 거 일반인들은 힘들긴 해요. 사실. 저희는 진짜 그 약간 밥 먹을 때 이런 거 보면 재밌잖아요. 저 그 얼마 전에 그 밤에 뭐 라면 끓여놓고 봤거든요. 그거 먹으면서 보니까 아주 좋아요. 요거 맥주 먹으면서 보면 진짜 신기합니다. 약간 프로축구와 다른 느낌이라서 딱 한 명한테 집중하고 봐보세요. 네. 진짜 약간 자기 학부모가 된 기분이 들 수 있어요. 그리고 댄소컵 경기도 좀 봐보시면 저 이명진 선수 댄소컵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재밌습니다. 재밌습니다. 댄소컵. 여러분들 이런 것도 챙겨 보시면서 내년에 어차피 겨울에 하실 일은 없잖아요. 어차피 축구도 안 보잖아요. 저 해외 축구 보는 저희 같은 미친놈들도 있지만 그렇죠. 대부분 K리그를 많이 보시니까 이런 것들 챙겨 보시면서 재밌는 겨울 보내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몇 화였죠? 이거 15화인가요? 네, 15화였고요. 16화에서 마지막 김세훈, 박진홍, 김현서, 최우진 요 4명의 평가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8시 반에 시작했나요?
3시간 했네요. 예. 네. 여러분들 비시즌 컨텐츠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는 15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16화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MC를 봤던 민우였고요. 포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